안녕하세요， 윌리TV의 윌리입니다。大家好，我叫威廉，我是韩国人，我会说6种语言，所以 today I'll talk about how to learn languages fast and effectively. Also, I'm going to share my personal experience because I have not only experience of learning languages but also teaching languages. So many people think, mucha gente pensa que aprender um idioma é muito difícil, complicado, um pouco abrido. Quando eu digo que é possível aprender 6 idiomas ou mais, a gente não crê. Sin embargo, mais ce n'est pas vrai, ce n'est pas vrai. En fait, c'est ta maison. Como? Quindi, iniziamo ora. Siete presti? O vídeo de hoje vai ser muito interessante para quem quer aprender 6 línguas ou mais. Então fique ligado e let's get it. 네,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썸네일에서 보시다시피 6개 국어를 가장 빨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그 6개 국어라고 하는 것은 제가 6개 국어를 하기 때문에 6개 국어를 한 것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으로 준비를 하시면 6개 국어가 아니라 7개 국어, 8개 국어, 9개 국어, 10개 국어까지도 가능하다. 이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야, 영어만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10개 국어 같은 소리냐, 그러니까 10개 국어 같은 소리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10개 국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시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줬다라면 제 인생은 조금 더 바뀌어 있지 않을까,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개 국어, 4개 국어, 6개 국어, 10개 국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3개 국어를 하든 4개 국어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주저리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말씀부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해외 생활이 26년 차가 됐더라고요. 정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참 한 건 없는데 26년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26년 차가 됐는데 26년 동안 살아보니 2개 국어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접할 수밖에 없었죠. 뭐 2개 국어뿐만 아니라 3개 국어, 4개 국어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고, 그분들의 언어를 구사하시는 거 보고 제가 느낀 점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2개 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개중에 계시지만 2개 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시는 분들을 제가 26년 동안 살면서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분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분들을 빼고는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모국어를 100%라고 기준했을 때 제2 외국어를 100% 구사하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 심지어 외국 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모국어를 100% 구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해외 생활 오래 하시게 되면 한국어도 한 8, 90%밖에 못해요. 그리고 제2 외국어도 뭐 많이 하셔도 8, 90%. 그 정도 하시면 정말 손에 꼽는, 뭐 만에 한 명, 10만 명에 한 명 정도 되는 정도로 언어를 잘 하시는 쪽에 속하게 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모국어를 100%를 놨을 때 제2 외국어는 제가 봤을 때 한 50%에서 70%? 그 사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대화 가능하고 충분히 활동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 언어를 공부하실 때 원어민처럼 될 거야. 죄송하지만 뭐 착각은 자유지만 오해는 금물입니다. 여러분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원어민처럼 말씀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뭐 오바마의 연설을 보면서 나도 영어로 저렇게 멋있게 연설하고 싶다. 뭐 아니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뭐 연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영어로 멋있게 연기하고 싶다. 물론 목표를 거기 두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현실은 조금 인정하시고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언어 습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 우리가 영어를 중학교부터 대학교 때까지 공부했다고 치면 한 10년 정도 공부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10년 동안 우리가 공부한 영어가 이거밖에 안 돼. 특히 자신이 영어를 하는 걸 녹음해서 딱 들어보시면 그때 깨달으십니다. 내가 하던 영어는 영어가 아니었구나. 이건 영어가 아니었구나 라고 깨달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던 적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10년을 공부해서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럼 또 다른 10년을 투자해서 내가 제3 외국어를 공부할 것인가? 그거 어디다 써? 그거 개나 저거리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1대1로 가르치기도 하고, 뭐 그룹 레슨도 해보고, 또 학원에서 여러 반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그 학생들을 봤을 때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제3외국어인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를 배울 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습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안 배우시고 바로 한국어 다음으로 스페인어를 배우신 분들, 한국어 다음으로 포르투갈어를 배우신 분들과 비교했을 때 속도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10년 동안 영어를 공부하면서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을 습득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동안 아니면 뭐 20년 동안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수십 년 동안 공부했던 그 영어는 영어만 남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여러분 장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세 번째 언어로 출발을 하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배울 수 있다. 생각보다. 영어를 만약에 20년으로 가정했다면 세 번째 언어는 2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오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를 100%까지 잘할 때까지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한 50%나 60, 70%에 도달했을 때 오케이, 난 이제 세 번째 언어로 출발해야지 하시고 뭐 스페인어를 공부하시든 프렌치어를 공부하시든 뭐 다른 언어로 출발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 영어를 붙들고 100%까지 가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럼 6개국어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어려운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고 그리고 효과적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모든 언어는 뿌리가 있죠. 그래서 한 뿌리에서 여러 가지 언어로 파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을 많이 보실 수 있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은 뿌리에서 만나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저도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많이 그런 걸 느꼈는데요. 근데 아시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가도 그런 언어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럽은 크게 세 가지 파로 이 언어를 분류하게 됩니다. 크게 이제 게르만어파, 그 다음에 슬라브어파, 그 다음에 로망스어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로망스어파를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로망스어파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이탈리아어, 프렌치, 아까 이것 때문에 지금 정신이 나갔는데 이탈리아어, 프렌치, 스페니쉬, 포르투갈어 이렇게 그리고 루마니아까지 5개국어를 포함하는 이 언어파를 로망스어파라고 합니다. 로망스어파는 이름에도 느끼시겠지만 로마 제국 시대에 사용했던 라틴어를 뿌리로 해서 파생된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로마를 수도로 하고 있는 이탈리아가 라틴어에서 가장 적게 변형된 언어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이 스페니쉬, 포르투갈어, 그리고 가장 많이 변형된 언어가 프랑스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왜 프랑스어가 이렇게 변형됐느냐라는 질문하시게 되면 바로 게르만어파와 접촉이 너무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르만어파라고 하면 보통 영어, 그 다음에 독일어, 뭐 그 위에 벨기에, 네덜란드 그 지역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프랑스어가 오랜 기간 동안 영어와 접촉을 하면서 영어와 굉장히 흡사해졌다. 그래서 이 로망스어파의 특성을 지키지만 또 영어에 가까워졌다, 게르만어파에 가까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반대로 영어도 게르만어파에 속해 있지만 프랑스 사람들과 굉장히 접촉을 많이 하면서 이 영어 자체가 로망스어파의 성격을 많이 갖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영어로 언어가 language죠. language가 프랑스어로는 lang, 물론 사운드는 좀 다르지만 스펠링을 보시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포르투갈어 오게 되면 linguaging 아니면 lingua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탈리아로 가게 되면 linguaggio.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예를 들면 뭐 영어로 뭐 information 정보라는 뜻이죠. 뭐 information 이 단어가 스페인어로 가게 되면 información, 포로 가게 되면 información, 아니면 이탈리아로 가게 되면 informazione,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각 언어마다 특성이 있고 공부할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굳이 한 구를 묶자면 이렇게 로망스어파와 영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국어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포르투갈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 그 다음에 중국어, 요 순서대로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포르투갈 공부했지만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아마 한국어 공부하시고 영어를 공부하셨다면 스페인어를 추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스페인어는 전 세계에서 중국어 다음으로 두 번째로 사용하는 인구가 많은 언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중 자체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 훨씬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망스어파에서 이탈리아어가 가장 보수적이고 프랑스어가 가장 많이 변형된 언어다. 그리고 가운데가 스페니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페니시를 공부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뭐 이탈리아로 갈지 프랑스어로 갈지 그리고 포르투갈어로 갈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스페니시를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야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가 그렇게 비슷하다는데 정말 비슷하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비슷하긴 비슷한데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해. 어느 정도 비슷하냐? 글쎄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면 그 정도일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보다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주도 방언을 하시는 분과 함경북도에 계신 분, 사투리 쓰시는 분이 만나서 대화하면 한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페니쉬 다음에 포르투갈어를 배우면 굉장히 쉽게 배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렌치로 가든 뭐 이탈리아로 가든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로망서 공부를 가장 활용을 잘 하신 분이 아마도 프란시스코 교황이신 것 같아요. 갑자기 교황 얘기해서 그렇지만 아무튼 그 교황님이 아르헨티나 태생이시죠. 그래서 스페인어를 하시고 스페니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에 계시기 때문에 이탈리아를 하시고, 그리고 영어를 공부하시고 포르투갈어 하시고 불어를 공부하셨고 독일어를 하시고, 그다음 라틴어 7개의 언어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활용을 잘 하셔서 7개국어를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 한국 사람들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어와 일본어를 프란시스코 교황보다 더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분인 거를 감사해 하시고, 그래서 유럽에 계신 분들보다 중국어나 일본어를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장점 아닌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언어 공부에 한해서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정말 많은데, 일단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줄일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의 경험을 좀 살려서 어떤 순서대로 하면 조금 더 쉽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순서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언어, 자신이 좋아하는 문화, 자신이 좋아하는 나라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마 제일 재밌게 언어를 공부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질문 있으시면 많이 남겨주시고, 그럼 제가 최대한 정성스럽게 답변을 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분 내에 짧은 영상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아마 편집 끝나도 한 10분 정도 될 것 같네요. 아무튼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고요. 저는 윌리TV의 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tely my thoughts got me distant. Darker days filling up darker minds.